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설날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다들 영상 보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2월 첫째 주 그 증시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주가에 얼마큼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증시 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는 이 블로그는 이게 정말 남의 블로그가 아니라 그 주식 인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뭐 이제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떤 유튜브 채널과 같이 그냥 한 개의 좀 이렇게 채널로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 2월 2일인데 2월 1일, 그러니까 바로 전날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RCEP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미 FTA처럼 그냥 무역 관세라든지 무역에 관한 어떤 무역 협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들이 있어야 될 텐데, 국가들은 일단 주요국부터 말씀드리면은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까지 주요국 5개가 있고, 그 다음은 아세안 10개국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포함해가지고 총 15개국입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무역협정을 하면서 어떤 거를 위해서 무역협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무협정은 얼마큼 좀 우리들한테 실효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 재산권 등 20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세안 10개국은 이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품을 추가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품 무역의 관세 철폐율, 한국, 아세안 간은 국가별로 약 한 90% 정도, 한일 간은 80%,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 간은 91% 정도로 관세 철폐율이 우리들한테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내용들이 없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도 사실은 없는데, 여기 있구나. 지금 RCEP 이 무역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국은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직전 그 주식 인사이트 영상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어, 무역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내수보다는 어떤 무역을 수출하는 회사들 위주로 좀 수출이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잘 성장하는 회사들로 고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영상을 바로 직전에 찍은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무역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득이 볼 수 있는, 아니면은 그 좀 관심 종목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충분히 어떤 좀 그 주가가 관계가 깊은 회사들로 일단 나열을 드리면은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출의 50%가 수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뭐 물론 미국하고 유럽에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호주도 점차점차 어떤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입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협정을 통해서 더 다른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차트를 설명드리면은,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 시가총액이 거의 뭐 무주공산으로 날아가다시피 했으니까 현대차도 뭐 피할 수는 없었고, 굉장히 이득이 좀 많기, 그 기대가 높은 회사이긴 한데, 참 주가가 움직임이 1년 내내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좀 투자자들로 인해 가지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기타 법인으로
일단 주가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매출의 34%가 수출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을 통해서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수익이나 매출 성장이 다시 한 번 더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그러면서 어떤 화장들을 잘 안 하게 되면서, 특히 색조 화장이 굉장히 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색조 화장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최저점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 사실 뭐 이 밑에가 더 있을,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더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협정을 통해 가지고 아모레퍼시픽 주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수주를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85%가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이번에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좀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아이파크 좀 그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좀 그 영향이 좀 이쪽에도 좀 미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매물대는 하단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 그 두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하단부에서 깨진다고 하면은 사실 그 다음 접점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양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뭐 관심 있으시면은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의 65%, 그리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 특히 TV 같은 경우, 그리고 TV 하면 또 디스플레이 쪽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매출의 65%가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아시아 국가의 점유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가가 계속 어떤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효과를 통해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도 박스권 중단 부분인 뭐 한 14만 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뭐 볼 것도 없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뭐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아마 상반기에는 조금 꺾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2022년 상반기에는 만약에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소 줄이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관망 정도로 놔두시면 어떨까라는 좀 견해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2월 2일은 오펙 회의 개최가 있습니다. 오펙은 2월에도 이제 증산 로드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재고량 발표라든지 생산량을 발표를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유가에 관한 것들을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주식시장 많이 힘든데 이제 도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어떤 WTI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그 ETF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로 어떤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한쪽에다 편입을 시켜 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기대 수익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안 좋을 때에는 원자재 쪽에도 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크루드 오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유가에 대한 어떤 가격 지표인데, 지표라기보다는 이제 선물 가격인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은 어쨌든 정말 여러 가지 이슈 갖고 다 설명드리기가 지금 힘들고, 어쨌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추럴 가스 보이시죠? 내추럴 가스가 가격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체재인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또 우연찮게 오일 가격이 굉장히 저유가 정책을 트럼프 정책부터 펼치면서 저유가에서 어떤 대체제 그 내추럴 가스의 대체제 상품인 오일의 수요가 늘면서 급작스럽게 생산량도 올리고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더 우리가 인사이트를 넓게 가지면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ETF도 상품으로 추가해 가지고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지만은 또 월간 퀀트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소형주로 매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흥구석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북권, 대구라든지 이쪽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그냥 관심 있게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SK에너지 주식회사랑 대리점을 맺고 휘발유, 경유, 일반유, LPG 등을 매입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권, 인천에다가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시더라도 우리나라에 뭐 한 5천만 정도 되나, 지금 한 5천만 넘는 5,500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서울, 경기권, 인천 거의 뭐 인구의 과반 이상을 다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사업장을 내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좀 하단 부분이 깨진다라고 보시면은,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냥 관망 정도로만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석유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윤활유를 생산뿐만이 아니라 판매까지 영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저유가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과거에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계속 어떤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SK이노베이션은 저런 큰 이벤트가 있지만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오일 가격이 상승하는 이슈도 있지만은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어쨌든 좀 관망과, 그리고 주가가 요즘 워낙 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경우 관망 정도로 놔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SO일 같은 경우도 정유를 하지만은 석유라든지 윤활기구를 판매까지 하는 그런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유가 정책을 펼치면서 SO일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좀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상승한 이후에 한 20% 정도? 한 20% 정도 주가를 좀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오펙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어쨌든 상승이 있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상승일 테고, 그리고 하락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너무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는 전에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석유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에너지 석유화학 주도를 뭐 하는, 마찬가지로 그냥 뭐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제 개막을 하는데, 잘못 썼네. 금요일인데 잘못 썼습니다. 4일 동계올림픽을 개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4회 연속 동계올림픽을 생중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2월 4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움직임이 좀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관심이 급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만약에 단탈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TV는 금요일에 한 번 정도는 오전장에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의 특화 상품을 개발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하다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고, 오리온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어떤 음식료를 수출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한류용품을 통해서 최근에 좀 매출이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뭐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오리온에서 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뭐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인 상승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어떤 뭐 큰 폭으로 이게 주가를 굉장히 뭐 올리는 계기로는 너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 동계올림픽이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중국 면세시장 진출이라든지 하이난 면세점과 합작 진출한 게 있고, 그다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주가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생활은 아직 코로나의 종식이라는 게 너무 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라든지 등등 뭐 여행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에 항상 나오는 얘기는 이제 호텔신라가 계속 빠질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주식 같은 경우 상황은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심 종목으로 같이 들어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아프리카 TV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이 더 강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를 종속 회사가 중국 내수 시장에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좀 설립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아프리카 TV보다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기에는 이 시총액이라든지 어떤 비중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지만은 좀 다소 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머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머크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저기 경구용 치료제, 그 코로나 이거 먹는 약이에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 발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편의성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충분히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회사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몇 개 회사는 이 실적하고 그날 당일날 충분히 주가의 흐름이 그 실적 발표가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머크의 국내 유통 협력사이고,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HK 이노엔뿐만이 아니라 제약회사라든지 이쪽 바이오가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보통 업종 사이클로 보면은 대부분에 있는 업종 사이클 한 번씩 올라왔는데, 최근 1년 동안에 제약 쪽은 약간 좀 올라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주르륵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 현재 상황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은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머크의 부회장 출신인 조지 안나의 박사를 외부 자문위원으로 두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B 프로 바이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 프로 바이오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약간 좀 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중요한 거는 주가가 최저점을 깨면서 계속 주가가 우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보이고, 머크 실적 발표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주가가 유의미하게 어떤 좀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메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핵산 치료제를 머크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만약에 머크에 대해서 머크가 뭐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판매가 되었다,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면은 파미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좀 더 그날에는 유의미한 어떤 거래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네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종목 정도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HLB 테라퓨틱스, 임찬호 이사가 머크코리아의 마케팅 총괄 임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종목보다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한 달 동안에 계속
최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발음 되게 힘드네. 제네릭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약이에요.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판매가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복제약인 제네릭도 셀트리온에서 판매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워낙 다 안 좋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제가 매입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를 좀 기점으로 좀 주가가 좀 최저점을 한번 좀 찍고 다시 좀 반등,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은 워낙 셀트리온을 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보시면은 개인 보유수량 보이시죠? 개인 보유수량이 계속 꾸준히 항상 높은 어떤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으로 셀트리온은 끝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좀 많이 어렵다, 나는 좀 더 전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도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처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대형주만 살 수도 있고 소형주만 살 수도 있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형주에 어떤 더 좋은 이슈가 있으면은 가치주라든지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소형주도 또 버릴 수가 없거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한 회사들로 퀀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퀀트 같은 경우는 월간 퀀트, 분기 퀀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격이 급하시다라고 하면은 월간 퀀트로 매달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시는 방법과, 나는 좀 직장이어 바쁘다라고 하면은 분기 퀀트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셔갖고 분기마다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배당을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당이 있는 종목들을 받으셔도 되고, 이런 고배당 포트폴리오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더 구성을 해도 되고, 다음번에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들만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는 좋아요, 구독 제발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